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이 타임머신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시간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일찍 알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 인간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우주에는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이왕 그렇게 된 거, 뭐가 뭔지, 왜 이 우주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다르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며 우주는 또 뭐가 진짠가? 그걸 캐다 보니까 결국 깨닫게도 되고, 왜냐면 또 깨달아야 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깨닫게도 되고. 그러나 나는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교는 관심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20대 초반에 알았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가보고 싶었어요. 난 과거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온 거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의 기능이 실수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입자와 파동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은 같은 하나이듯이 시간 또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이 사람의 두뇌가, 머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원래 우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주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계가,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아무리 비싸고 또 정확해도 모두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에 시간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자시계니까 몇만 원짜리서부터 수억짜리 시계까지. 나도 10만 년에 1초 틀린다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주문을 해놓고 틀림없이 초바늘이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달라 초바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도 다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휴대폰이나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맞는 것 같죠? 그거는 하나로다가 지금 통일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은 사실 시간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뭉쳐 놓았는데 그 뒤로는 차츰차츰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해서 몸을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애가 자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성장시키고 그리하여 성인이 되고 또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늙는 거예요. 노쇠란 이렇게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30대 전까지만 해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많이 작용을 해요. 이제 40대에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늙는다라는 작용은 40대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면역력도 확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결국 퍼져나가는 에너지에 의해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은 기억 때문에
일관성 있게 변한 것 같지만, 일관성 있게 전부 다 변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일찍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사실은 항상 그 순간의 현재만 있을 뿐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가 현재일 뿐인 거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우주라는 전체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주도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주에 시간이 있다면 우주 자체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안 변해요. 우주 안에 있는 것들만 지금 변하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는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은 있을 수 있지만 없어요. 그럼 미래의 타임머신 누가 타고 온 사람, 만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없는 건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미래에 과학이 더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도 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김정은이를 만나러 오고 싶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놈이야 이런 포악한 놈이, 안 오잖아요. 그건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말을 이야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있다면 변화의 과정이 순서처럼 일목요연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1시간 후에는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 잘 안 맞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맞을 턱이 없죠. 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 싸이원들이 그 구름을 흩트려 놓거나 아니면 멀리 쫓아버리면 일기예보는 그만 틀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이 있다면 그 일기예보가 예측한 그곳은 1시간 후에 반드시 비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이원에 의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고 그 순간순간마다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세상은 현재 연속이기 때문에 매 순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측 또한 반드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이 나 덕을 보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특히 일본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동경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전부 다 겁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은 주기적으로 70년에 한 번씩 동경 쪽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첫째,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사무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안 난다는 걸.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네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본은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아무리 정확해도 일본 일기예보도 틀립니다. 왜냐? 내가 있을 때만. 갑자기 어디 좀 옷이랑 잘 입고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꼭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산 쓰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나을 때는 비를 멈추고도 갑니다. 그럼 일기예보가 틀리는 거예요. 일본 일기예보는 우리나라 일기예보하고 틀립니다. 벌써 30년 전에 일본 일기예보는 정확했어요. 걔들은 인공위성으로다가 조사해가지고 몇 초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3시 3시 3분에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해. 우리나라처럼 3시 2분에 비가 온다도 아니고. 그럼 3시 3분 정도면 창에 비가 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나만 빠지면 잘 맞아요. 예. 근데 내가 끼면 꼭 틀려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만약 훌륭한 예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전체에 틀린 바탕 세계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예언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의 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려면 전체의 틀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의 틀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존재만 변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존재만 느끼는 거지 전체 틀은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둥 아는 둥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조 시대 때 남사고라고 하는 격암유록의 저자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용해, 임진년이라는 게 용해예요? 뱀해예요? 용해입니다. 임진이 있기 때문에 진이 용이에요. 진사오미니까. 그의 예언에 의하면 용해에 일본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이기겠지만 다음 해인 뱀해에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용해에 쳐들어왔어요. 그것은 용해의 우리나라 기운과 뱀해의 기운이 달라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뱀해에 일본이 쳐들어왔다면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비타서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없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의 예언에 의하면 이 앞으로의 세계는 그 앞으로의 세계가 지금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지금의 세계는 소두무족이 판을 치며 소두무족 머리는 작고 머리통은 작고 발이 없다 이거예요. 소두무족이 판을 치며 종교도 사회도 모두 썩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종교 다 거짓말이죠. 종교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도 지금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걸 모르고 있어요. 이 진짜 사회를.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소두무족이 판을 치며 종교도 사회도 모두 썩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시대도. 일단 일제시대 때 나온 그 작가 미상의 채지가라고 하는 그 예언서 책에 그 중에서도 남강철교에는 이때가 되면 천지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몰하여 세상을 평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천지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정, 클 때자에 우물정자 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는 크다는 뜻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과 뜻이 같습니다. 우리 한씨라는 것도 그 한이라는 것도 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는 크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할 때 한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은 많은 사람들이 우물정자로만 알고 있는데 우물귀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정자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물귀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정은 한씨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 한씨를 왜 한씨냐 그것이. 왜냐하면 한씨의 한자가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씨가 클한 또 나라한이라는 뜻 외에 우물귀틀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물정자만 보고선 정도령 그랬던 거예요.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온 정도령은 사실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 정도령은 정씨가 아니에요. 정주영 씨도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또 어떤 그 이상한 그 거짓말 잘하는 놈도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그러는 놈도 있어요. 뭐 호도령인지 뭔지. 그거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원래 정도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한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령을 정산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정산도는 경상도라는 뜻으로 그 이유는 천지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상되어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정산도를
한산도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한산선 밝은 달에 원래 한산도가 거제도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거제도였어요. 그게 지금은 나눠져 가지고 한산도라고 하지만 보통 거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서구 선생을 비롯하여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안 밝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한시라고 그러지 왜 그 정도령이라 그랬느냐. 예언을 곧이곧대로 하면은 누군가 그 시대에 해를 끼쳐서 예언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에 누가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해친다 이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리송하게 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까닭을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세계는 바로 천기라는 건 하늘의 기밀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비밀. 예언의 세계는 바로 천기이기 때문에 천기가 누설되면 그 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기누설입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예언하면 누군가가 그 예언을 틀리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진심으로 우주의 원리를 알고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 사람만 알게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가짜들이 자신이 그렇다며 아는 척을 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지나서 진짜가 나타나면 그때 밝혀질 것입니다. 이 격압유력이 말하는 소두무족이란 사람들이 다 몰라요. 소두무족이. 소두무족. 어떤 사람은 그걸 미사일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사일이 앞에 이렇게 좀 빼죽하고 날라는 가는데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또 그 옛날에 예언하는 사람이 미사일이나 자본주의를 그렇게 소두문자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 소두무족이란 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뱀. 뱀은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조그맣잖아요. 소두. 무족. 발이 없어요. 소두무족이란 뱀을 뜻하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뜻이 원래 뱀이라는 뜻입니다. 악마가 아니고. 그게 이제 흘러오면서 변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사탄이라는 뜻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탄 역시 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가 그랬어요.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을 나누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뱀이다 이런 얘기예요. 뱀들의 회다 이거예요. 뱀들의 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자칭 유태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라는 말에서 사탄 역시 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뱀. 자 지금 저 그리 보세요. 텔레비에는 여러분들 엠브라스나 이런 데 보면 저런 거 보일 겁니다. 저기 왜 뱀이 들어있어요? 아 병원하고 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안 봐서 그러지 다녀보세요.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은. 예. 뭐 손잡이도 뱀이고 마크도 뱀이고 수없이 많아요. 지금 뱀이. 왜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뱀, 사탄의 회도 역시 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수단은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파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 말은 사이파워예요. 사이파워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천지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천지수단도 사실 상당히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것도. 또 이 미래를 이끌고 갈 그 한씨라는 그 사람은 경상도의 계룡산에서 태어나며 그의 출현으로 한국은 최강국이 된다고 격압유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소리가 나는 곳에 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격압유력에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소름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목동이냐 카우보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소름소리라는 것은 음파 진동술로서 우리 몸의 송가체를 단련하는 수련법을 말합니다. 그럴 때 소름소리 같은 걸 내면서 해요. 천지수단을 손에 쥔 그 노따리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대정 노따리라 그래요.
대정이라는 것이 한시라는 뜻이에요. 클 때자에다가 이 우물정자가 그게 한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장 노다리는 라고 합니다. 노다리는 항상 땅과 접지를 하기 위해 노쇠가 박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내 신발은 다 저런 게 박혀 있어요. 땅하고 접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다리의 그 원래 뜻은 저렇게 노쇠를 박는 것보다도 원래 뜻은 절대지존이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절대지존이라는 건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뜻으로 올리서라는 의미입니다. 저기 절대지존, 노다리라는 것이. 지금도 그 경상도 안동지방에 가면 저렇게 노다리 행사라는 걸 합니다. 저게 노다리예요. 노다리. 사람 등 위로다가 밟고 지나가는 거. 노다리입니다. 사람을 짓밟고 지나가는 거. 짓밟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위에 있다는 뜻이죠. 저게 노다리예요. 지금도 해요. 저렇게. 안동지방에 가면. 저게 원래 노다리 행사입니다. 아셨죠? 저기 올리서라는 뜻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사고 선생의 예언이나 최지가의 예언은 일종의 기감 능력으로 예지력을 말합니다. 기감 능력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오감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직감, 육감, 영감, 예감을 뜻합니다. 남사고 선생의 예언은 한마디로 예감을 통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감이 있다 하여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사고 선생의 예언은 그때 그 순간의 상황 중 바탕이 아닌, 바탕 그 틀이 아닌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의 변화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딱딱한 쇳덩어리가 높은 선반 위에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쇳덩어리는 녹거나 물이 될 가망성이 거의 없죠. 물론 쇳도 뜨거우면 물론 녹습니다. 근데 물처럼 녹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선반 위에 얼음 덩어리가 있다면 예언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탕세계가 그 바탕세계가 얼마나 더운가에 따라 예언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우면 얼음이 금방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물이 된다.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음은 녹지만 그 방이라는 전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얼음의 변화만 바라보면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이라는 바탕의 세계까지 함께 보면 항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바탕 안에 존재하는 상태를 보고 그 다음번 현재를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알잖아요. 뭐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 대충 안다. 뭐 촉이 있다느니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인 것이지 그렇다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을 보면 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큰다. 이런 예언을 여러분들 그 예언 그런 거예요. 얘가 나중에 큰다. 몇 센치로 크는지 정확치 않죠. 어쨌든 크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와 같은 내 설명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의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경험해서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계가 참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생활은 시계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것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같아서 같은 사람인 거지 그 순간순간마다 틀리는 거예요. 예, 5살 때 나오고 10살 때 나오고
20살 때 나는 서로 각각 다른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은 거로 보니까 과거, 현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가 현재인 거지 사실은 틀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타임머신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도 예언을 한다면 이 앞으로의 우주여행은 지금처럼 공간 속을 여행하는 그런 식의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공간 속을 여행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지구에서 달 아니면 다른 혹성으로 갈 때 틀림없이 거리가 있고 속도가 있어서 며칠이 걸린다든가 또 몇 달이 걸린다고 예정된 시간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여행으로는 다른 태양계나 다른 은하계는 가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로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은하계도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하계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 UFO라는 것들이 지구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너무 그건 먼 얘기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제 곧 얼마 안 했으면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운전대도 없고 또 페달도 없어요. 지금 악셀레터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이런 것도 없고 아주 밋밋하고 단순한 차로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하는 순간 차가 저절로 혼자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예. 건강하게 잘 살다 보면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언은 사실 그 사이파워 능력이 있는 기갑 능력자가 해야 할 일, 사이파워 능력이 없는 사람, 남사고 같은 사람 사이파워 능력이 없어요. 천지수단은 말해도 사이파워 능력이 없어요. 남사고가 아니라고 체지가 같은 사람은 천지수단을 말했지만 그 사람이 천지수단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만약에 그 사이파워 능력가인 사이원은 이럴 때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뿐이지 그걸 예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힘을 분산시켜서 그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원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지금 이 사이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세상은 뱀들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바탕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얼음이 물로 된다는 것이 얼음과 물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물로 됐다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이원은 바탕세계 전체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 안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기감 능력이 있어야 그 현실이라는 세계의 실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용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꿈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환상 속 안에. 이 환상이 없어지려면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감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아무리 직위가 높다 하더라도 실용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 직위가 높은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그 며칠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꿈 많은 소년처럼 나는 타임머신이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 지금 나이도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나이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죠. 다 함께 잘 살면 다 똑같아. 내 돈이나 네 돈이나 양이 다 똑같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진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타임머신 만들겠다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 나이에 한다는 건 정말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건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 빈부의 차가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 그 얼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면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는 뜻인지 도무지 실용성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그 마음 약한 것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평화, 또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런 거가 전부 다 이게 거의 환상적인 말들이에요. 예. 그리고 전쟁할 때는 뭐 정의가 이긴다, 정의,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전쟁할 때는 분노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예. 총알이 날라오는 전쟁터에 앞에 앉아보세요. 다 겁나죠. 겁나는데 갑자기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뛰어가느냐? 자기 친한 친구가 옆에서 죽었거든. 그거 보면 사람이 야마가 도는 거예요. 그럼 뛰어나가는 거예요. 분노가 뛰어나가는 거지 걔가 용감해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의감 투철해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 말처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영혼으로 현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실력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영혼을 쓰는 실력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 같이 잘 살려면 아주 특출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잘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매우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게 들리는 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얼핏 들으면 좋게 들리는 말을 실용성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평안히. 이런 말들이 좋게 들리지만 그게 다 실용성이 없는 말들이에요. 실용성은 곧 선입니다. 선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선. 여기서 얼음과 물의 선. 그 선이 분명해야 돼요. 선이 분명해야 결실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다 함께 잘 산다. 선이 없잖아요, 선이. 선이 없으면 결실 또한 흐지부지 날아가 버립니다. 예.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 중에 이 공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 그런 극우파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아무리 대학교 교수면 그 학생들은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으로만 하니까, 걔네들은 어린애들이니까.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공산주의를 왜 교수님은 싫어합니까? 그래서 애들이 따진 거예요. 모두가 함께 잘 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한테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다 같이 잘 살자는데 왜 선생님을 반대하십니까? 왜 그걸 그렇게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반대하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교수가 그럼 좋다. 왜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치면은 시험 점수를 개개인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점수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의 점수를 다 합쳐서 너희들의 머릿수대로 나눠서 다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좋으냐? 그 애들이 또 예,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봤어요. 처음에. 첫 번째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100점 맞았어요. 또 어떤 학생은 90점도 맞았어요. 어떤 학생은 80점도 맞았어요. 또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성적이 60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느냐? 60점밖에 못 맞았는데 내 걸 내가 못 챙겨 먹는데 공부 안 했어요. 다음번 시험은. 또 잘 친 애들 때문에 성적이 올라간 학생, 걔네들은 더 안 했어요. 왜냐면 다음번에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도 공부하지 않고 또
높은 점수 때문에 자기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한 학생도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또 두 번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반 학생들은 전부 F학점 맞았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봐라. 너희들의 점수를 나는 묶어서 그대로 나눠준 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못 사는 이유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끄떡끄떡거렸어요. 미국도 이런 식으로 교육해요. 예. 아셨죠? 우리도 지금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보세요. 다 같이 나눠준다고.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러면은 안 해요. 난 옛날에 소련에 가서 봤어요. 일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백화점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책 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는 문명인이니까 나는 태블릿 PC 이런 거 다니면서 난 그거 보고 있는데 걔네들은 아직까지 종이책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예. 일 안 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정말 웃겼어요. 자동차라는 자동차가 바깥에는 이북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련이. 많은데 와이퍼가 없어요. 이거 닦는 거. 그거 다 빼놓고 가야 돼요. 다 훔쳐가요, 그거를.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못 넣으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왜냐면 우리 자전거 pom프 있잖아요. 이걸로다가 바퀴에 바람 넣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침에 내가 9시에 호텔에서 나갈 때 봤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4개 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걸 바퀴 4개 구멍 바람 넣는데. 그때 소련이 그랬어요. 탱크도 다 나가가지고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뭐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택도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떻게든 잘 살려고 이런 강의도 들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두가 영혼으로 일하지 않고 놀면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또 아끼다가 끝내는 소련이나 이북처럼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예. 대중은 그렇게 망해도 왜 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은 왜 망했는지 몰라요. 예. 자기네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영혼을 움직이는 건다는 걸 몰라요. 이게 내 강의가 안 통해요. 거기 가면은 여기서도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 가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예. 어쩌면 다 함께 살자고 말하는 사람을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인기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이북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간단해. 선이 분명하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선은 분명합니다. 이북 좋아하는 사람 다 보내버리면 돼요. 어차피 지금 저 지뢰도 다 채웠겠다. 이북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어느 해외에서 말하는 라디오나 라디오랜다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김정은이는 이북에서 국민들한테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치우고 있는데 이북에서는 전쟁 준비하고 있대요. 따발총 들고 오겠죠, 쟤네들. 몇 따발총이냐? 따발총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옛날에 일본 총이 다발총입니다, 다발총. 다발이라는 건 여러 발이 나간다가 다발이에요. 그걸 따발총 그러죠. 그 다발총 공장이 이북에 있었어요. 그래서 6.25 때는 이북이 훨씬 무기가 셌습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 다 치워놓고 있으면은, 다 없애놓고 있으면, 평화라고 그러면서 다 없애놓고 있으면, 쟤들이 밀고 내려오면, 당하는 거죠, 그때는. 예. 큰 무기로 안 싸우고, 인해전술식으로다가 밀고 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자, 손잘병법입니다. 고지전 지지, 지전 지일, 즉가 천리 이회전. 그러므로 싸울 곳을 알고, 싸울 나를 알면, 천리 밖에 나가 적을 만나 싸워도 되지만, 이 말은 그러므로 싸울 장소를 알고 선이 분명해야 돼요. 장소를 알고 또 싸울 때를 알면 때라는 선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리 밖에 나가서 적을 만나 싸워도 되지만 이 선이 없이 신용을 모르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싸우게 되고 또 평화라고 하면서 다 치우게 되고 그러면 백전백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부지전지, 부지전일, 즉자불능 구우, 우불등 구자. 싸울 곳을 모르고
싸울 나를 모르면 좌측의 군대가 우측의 군대를 구하지 못하고 우측의 군대가 좌측의 군대를 구하지 못하니, 이 말은, 그리고 싸울 장소와 싸울 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는, 우리나라도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죠. 지금 싸울 장소와 싸울 나를 모르고 그냥 다 평화주의라고 하면서, 이러면 선의 없이 적에게 불리한 전투를 강요당하고 또 혼란에 빠져 같은 싸움터에서 집결된 군대라고 하더라도 전후 좌우의 부대가 서로 구원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불능 부후, 후 불능 부전, 이황 원자 수십리, 근자 수리호. 전방의 군대가 후방의 군대를 구할 수 없고 또 후방의 군대가 전방의 군대를 구할 수 없는데, 하물며 멀면 수십리, 가까우면 수리에 있어서랴. 옛날에는 수리 수십리였죠. 요즘은 뭐 그거보다 더 먼 데까지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더구나 수십리 수백리 밖에 분산되어 있는 군대는 전력을 상실하고 고립되어 적에게 경멸당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중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예.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다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좋은 거지만, 이 민주주의는 통치자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 그 나라의 어리석은 백성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예. 대중이 어리석다 이런 얘기예요. 중우정치. 어리석은 대중이 나라를 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선진국 나라들은 대중이 투표 안 합니다. 대중은 투표할 사람만 투표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투표합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한국도 요즘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강남 사람만 투표했으면 대한민국은 껐다고 씁니다. 예. 강남 사람 아닌 사람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판이 됐어요 지금. 예. 그때는 그래도 강남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올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머리가 없는 것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판이 되도록 만든 첫 번째 잘못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생활했으면서도 엄연히 이렇게 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이걸 막지 못한 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박근혜를 갖다가 뭐 구하자. 구하는 건 구해줘요. 누군가가 짓고 나면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그 잘못은 박근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 그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는 죄 없다고만 그러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막지 못하면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아적이 수없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지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그걸 그렇게 봐왔으면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옛날에 일본에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병철 씨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경영의 신이에요. 네.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 또 공부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 지금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노조가 있어요.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사에는 노조가 힘을 못 써요. 왜냐? 노조가 처음 결성됐을 때 그때 회장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 노조 모임에 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노조에 내가 안 오면 누가 안 옵니까? 그래서 자기는 거기 앉아서 구경할 테니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노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사 노조는 어떠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기네 월급을 깎아요. 자기네가 노조가. 다른 데는 다 더 달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깎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살려면 우리가 깎아야 된다. 이런 회사예요 거기가.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한테서 이병철 씨는 많은 걸 배워가지고 삼성은 거의 노조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멍텅구리 같은 이 현대 이 정주영 씨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거기는 노조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는 거의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현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월급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있는 혼다보다 사원들 월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왜냐? 노조를, 아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물리치지 않고. 예. 이 세상에 진짜 무서운 건 내 편에 있는 적들입니다. 이걸 골라내면서 해야 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 지도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평화적인 말, 이런 것만 말하면 사람들은 저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게 베네수엘라예요. 쫄딱 망했으면서도 그때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된 백성들은 원 없이 했다고 생각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쫄딱 망했다는 것은 왜 망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도 지금 그걸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하는 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정신 차려서 선을 분명히 갖고 실용적인 것을 확실하게 찾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